どうして同室なんだ。この機会に設けておくのも悪くないだろう。 사건부 애니에서 라이네스의 이런 유혹은 농담이라 해도 그의 아이를 낳는다면 4차 성비전쟁 이후 개판난 엘밀로이 학파의 결속력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하에 한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로드 엘밀로이 2세의 인망이 영문가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나타낸 대사인 셈이죠. 이렇게 성공한 웨이버의 삶에 있어서 마술사들의 사회도 결국 돈과 인맥발이다 라는 부분을 저번 영상에서 강조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반대로 웨이버의 노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4차 성비전쟁을 마무리한 후 애니에서 언급된 先生を失ったエルメロイ教室を買い取りたい。僕にはやっぱりあの人の死に責任がある。 이러한 이유로 웨이버는 삼류 강사 자격을 따자마자 金を貸してくれ。 금수저 친구 멜빈에게 돈을 빌려서 케이네스가 남긴 엄청난 빛에 허덕이는 엘밀로이 학파의 권리를 매입해버립니다. 이때 인수한 교실이 바로 로드 엘밀로이 2세 애니에 주로 나오는 시기탑의 12번째 학파 현대 마술론을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이걸 웨이버가 인수할 수 있었던 건 아치볼트 가문이 풍비박살난 상태여서인 것도 있지만 이 현대 마술론이라는 학과가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마술사들에게 듣보잡 취급을 받는 교실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20세기에 창설된 역사가 짧은 교실인데다 초대 학부장인 닥터 하트리스가 10년 전에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던 학과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교실을 매입하긴 했지만 마술사로서의 지식이나 능력이 당시에 형편없었던 웨이버는 내가 능력이 안되면 다른 강사들의 능력을 쓰면 된다는 발상으로 시기탑의 학파별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강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알을 받고 버티는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권력 다툼에서 웨이버가 버틴 건 금수저 친구 멜빈의 도움이 컸지만 그 학과를 부흥시키는 상승세의 성과는 온전히 웨이버의 엄청난 노력과 탁월한 경영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하는 와중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고 엄청난 마술 지식을 쌓아가면서 교수로서의 재능까지 더해지니 그의 교실을 거친 제자들이 졸업 후에 무더기로 출세하게 되고 이 출세한 제자들의 성공한 레벨과 비율이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 마술학과의 인식과 입지는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라이네스가 그를 납치해서 추궁하는 것이 로드 엘밀로이 2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だいぶ評判のいい教師だよ君は. 각자의 사정으로 정신없었던 서로가 본격적으로 힘을 합치게 된 것이죠. 에밀로의 하청이라 할 수 있는 학파 아래의 분파들도 케이네스가 죽자 배신하는 마당에 이상한 책임감으로 3년을 버틴 웨이버를 본 라이네스는 에밀로의 빚갚기, 자신이 정년기가 될 때까지 가문의 로드를 대리로 뛰면서 자리를 지키기, 파손된 아치볼트의 마술과 기능을 복구하기, 자신의 개인 강사가 되기,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붙여서 웨이버가 가문의 대리를 뛰게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목숨 협박이 있긴 했지만 웨이버는 굳이 이렇게 협박을 안 해도 알아서 맡을 먼지였기에 협력하게 되죠. 그렇게 웨이버는 로드 엘밀로이 2세로 불리게 됩니다. 정통 후계자는 라이네스지만 대리를 뛰게 된 거죠. 어디까지나 대리여서 권력은 없지만 지능과 가르침의 능력이 출중했던 그는 그 이후에도 페고의 제로 이벤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흐지부지 벌어질 뻔한 케이네스의 개인 연구 자료들을 발굴해서 한 권의 마도서로 정리한 다음 엘밀로이 학파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내는 등 거침없이 본인의 업보를 청산해 갔습니다. 참고로 케이네스는 시계탑에서도 위대한 연구자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는데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미완성 연구 자료들을 과정, 결과까지 전부 정리한 웨이버는 엄청난 분석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면 사건부 애니에서 좋은 추리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페이트 제로에서도 캐스터의 진지를 찾아낸 몇 안 되는 사람이 웨이버죠. 그의 분석력은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에서도 활약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만화를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학파는 아직 권력 싸움에 있어서 크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본명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토사카 린 같은 마술사는 다른 학파에서 좋은 조건으로 빼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교실은 별 재능이 안 보이는 마술사나 좋은 재능이더라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단점이 큰 문제아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런 학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최대한 대성시킨 웨이버가 스승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시계탑의 7계급 중 위에서 3번째 서열인 전위계급의 가문들이 에밀로이 2세의 제자를 양자로 들이는 일이 많을 정도라고 하니 참 대단하죠. 그의 수업 방식도 여러분이 가장 모범적이라 생각할 선생님의 군상을 가지고 있는데 웨이버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면서 스스로도 발견 못한 재능을 개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가 항상 강조하는 자신이 돼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편한 쪽에 몸을 맡기는 건 금지한다 라는 교실의 철칙을 따라줘야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대부분 그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시계탑에서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한 지능캐 웨이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계탑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청이었습니다.